미국 알래스카에 살고 있었던 당시 19살 소니아는 인구 600명 미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원주민이었고 이 사이에서 자란 소니아는 크게 도시로 나가거나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가보지 않은 말로만 들었던 도시 생활, 그 삶을 몹시 바래왔습니다. 아, 나도 도시 가서 살고 싶어. 가보고 싶어. 소니아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나 하와이로 대학 갈 거야. 그런데 하와이는 공짜로 갑니까? 원주민이었던 가족들 돈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와이 생활, 도시에서의 대학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소니아는 집을 나와 집 근처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인 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놈. 거기서 병원 보조원으로 일을 해요. 힘들게 얻은 직장이었습니다. 성실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그녀는 하와이로 갈 수 있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학에 입학하기 불과 몇 주 전 그녀의 이런 모든 계획은 뒤바뀌게 됩니다. 2003년 8월 10일 평범한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 소니아와 룸메이트는 한 친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야, 오늘 다 모여서 파티할 건데 놀러와, 같이 놀자. 그 파티에서 소니아와 룸메이트 친구는 사람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아, 슬슬 잠이 와. 소니아가 피곤함을 느낀 거예요. 아, 자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집 가자고 하려고 룸메이트를 딱 봤는데 아이고야, 우리 룸메이트 친구는 아직도 신났네. 뭔가 집에 가자고 얘기를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집을 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 너도 놀다 와라. 나 먼저 집에 갈란다. 이 놈이라는 곳은요, 그 주변에서 그나마 번화가인 거지. 이 놈이라는 곳도 마을이에요. 비교적 안정된 치안이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범죄율이 낮은 소도시. 혼자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니아가 다음 날이 됐는데도 집에 안 오네. 룸메이트가 더 오래 놀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없어. 얘 어디 간 거야? 그렇게 이틀이 지납니다. 이틀 동안 룸메이트의 다른 친구들은 계속해서 소니아를 수소문하고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계속 연락이 안 돼. 이에 이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제일 먼저 소니아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니아의 여러 가지 개인 신분증, 귀중품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은 소니아가 놈이라는 이 도시를 떠났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이죠.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3일 뒤인 8월 13일 오후 9시경 수색대는 외딴 덤불 속에서 소니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시신은 양말 한 개를 제외하고는 알몸 상태였어요. 머리에 총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요. 당시 경찰들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놈이라는 지역, 작은 소도시 마을이었어요. 치안이 좋은. 당시 놈 경찰서에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보안관, 그리고 7명의 순찰 대원, 총 8명이 근무를 했는데 이 경찰서에서는 단 한 번도 살인사건을 수사해 본 적이 없거든. 이런 이유로 놈 경찰 측은 더 큰 도시 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시신 발견 근처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타이어 자국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국 옆에 부러진 나뭇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지에 차가 지나가면서 생긴 듯한
파란색 차 페인트가 묻어있네. 경찰은요, 이 범인 당시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 차는 파란색 차구나 라고 추정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무래도 성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범죄가 끝났을 때 증거를 없애기 위해 소니아의 옷을 모두 벗겨 훔쳐갔구나 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제일 먼저 파란색 차를 소유한 사람들을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니아가 아는 사람 중에 파란색 차를 가진 남자가 한 명 있네? 바로 돈이라는 남자. 수사하다 보니 이 돈이 소니아를 짝사랑하고 있었네. 파란색 픽업 트럭까지 가지고 있구나. 바로 용의선상에 올랐죠. 돈이는요, 더 의심스럽게 수사 내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그저 소니아가 이런 일을 당했을 그때 나는 놈이라는 이 지역에 없었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 말 경찰이 바로 믿을 리가 없죠. 증거가 없으면 경찰 안 믿잖아요. 경찰은 바로 도니의 집과 차를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차 트렁크에서 피로 범벅이 된 하얀 운동화 한 켤레가 야, 너 딱 걸렸다. 이거 뭐냐? 거기다 피 묻은 파란색 방수포, 자동차 조수석에서 산탄총 3개, 소니아의 머리에도 총상이 있었는데 범인 너구나. 하지만 이런 게 나왔음에도 도니는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신발에 묻은 피는 고슴도치 피예요. 저번에 사냥 나갔다가 거기서 묻은 거예요. 경찰은요, 당연히 이 말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발에 묻은 피 검사했죠. 그런데 검사 결과 이 피가 정말 사람 피가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거기다 도니의 차 파란색 페인트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부러진 나뭇가지에 묻어있던 파란색 페인트, 이 2개를 분석했는데 이 2개가 다르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니의 차에서 발견된 3발 총알, 이 총알과 소니아 머리에 박힌 총알이 다르다고 나온 거예요. 서로 다른 거라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얘 정말 범인 아니구나. 다음으로 경찰은 시내의 모든 차량을 점검했습니다. 파란색 차를 찾자. 다행히도 이 지역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파란색 차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범인 누구야? 수사가 미궁에 빠질 때쯤 경찰서로 중요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소니아가 죽던 날 밤 제가 소니아를 봤었어요. 이 목격자 말로는 사건의 그날 저녁에 자기가 집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소니아가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걸 봤었다는 겁니다. 이때 그냥 본 게 아니라 서로 인사를 했대요. 소니아 어디가? 안녕, 나 집에 가. 아무 문제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인사 후에 서로 갈 길을 가는데 이 목격자가 가다가 소니아 쪽을 딱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소니아는 교차로를 건너고 있었는데 소니아 곁에 경찰차가 한 대 싹 서더라는 겁니다. 그리곤 그 경찰관과 몇 마디 나누더니 소니아가 그 경찰차에 탔다. 이 모습을 이 목격자가 봤던 거예요. 경찰은요, 이 제보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경찰이? 설마. 경찰은요, 그날 경찰 야간 근무를 선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폴과 오웬스. 이 2 경찰 중에 한 명이 소니아가 죽던 그날 밤 만났다는 건데 목격자는 분명히 경찰차에 타는 소니아를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야간 근무였던 폴과 오웬스는요, 그날 소니아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야? 목격자는 봤다는데? 목격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뭐야? 아니면 경찰인 니들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폴과 오웬스 둘 다 너무 억울하다라고만 하니까 경찰은요, 두 사람 다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2003년 9월 23일 다른 경찰서로 가서 거짓말 탐지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딱 이때 경찰 비상이 걸립니다. 경찰차 한 대가 사라진 겁니다. 경찰차에는 위험한 무기가 될 만한 장비가 많죠. 일반인 혹시 위험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진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를 하려던 그 순간 난리가 나면서 이게 미뤄진 거예요. 경찰들은 이 사라진 경찰차를 찾기 위해 출발! 얼마 후에 수색하던 경찰에게 한 통의 다급한 무전이 걸려옵니다. 제가 사라진 경찰차 찾았습니다. 무전을 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거짓말 탐지기를 하기로 돼 있던 오웬스. 이 메시지를 받은 후에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는요, 도난당한 경찰차가 창문 다 깨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버려져 있었고요. 오웬스가 그 옆에서 거의 기진맥진 반기절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 왜 이제 왔어요? 방금 도둑놈들 도망갔는데. 그놈들이 갑자기 총을 쏘는 바람에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도둑들이 자기를 향해 총을 쏘았다고. 다행히도 오웬스의 몸에 총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차 안에 사라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수석에서 협박 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편지 내용이, 나는 경찰이 싫어 이 돼지 새끼들아. 소니아와 나는 서로 모르는 사이야. 그저 그녀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게 잘못이지. 좋은 말로 할 때 수사 접으세요. 안 그러면 다칩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읽자마자 경찰은요, 범인이 누군지 바로 알았습니다. 아, 범인은 바랬겠지. 누군가 제3자가 경찰차를 훔쳐 사건의 그날 그걸 타고 소니아를 유인, 탑승하게 한 뒤에 죽였구나 라고 경찰이 착각하길. 하지만 어쩌나, 오웬스, 당신이 너무 이상한데. 이 오웬스는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 결론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내일 다시 거짓말 탐지기를 하기로 하는데, 또 다음날 갑자기 오웬스는 말합니다. 아, 어제 경찰차 훔친 그놈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바람에 제가 지금 몸하며 마음하며 제정신이 아니에요. 병원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면서 병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경찰은 오웬스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니아의 사망 당일부터 그 이후 오웬스를 봤다는 목격자들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습니다. 한 목격자가 소니아가 살해된 지 며칠 후에 버려진 오두막에서 오웬스를 봤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고. 이 말에 경찰은요, 바로 그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진짜 뭔가를 태운 흔적이 있네. 경찰은요, 그곳에서 단추 몇 개와 신발에 쇠 장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쇠 장식과 단추가 소니아가 마지막 파티 때 입었던 옷과 신발에 달려있는 거네. 경찰은요, 바로 오웬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놈 딱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내가 경찰인데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웬스가 잡혔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갑자기 경찰서로 여자 2명이 막 전화를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웬스 그 경찰놈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은요, 그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오웬스는 경찰 자신의 신분을 이용했습니다. 술 취한 여자가 컨트롤하기 쉽거든. 경찰차를 싹 몰고 술 취한 여성 옆에 딱 세워요. 어디까지 가세요? 많이 취해 보이는데. 타세요. 발에다 드릴게요. 그럼 100이면 100, 다 의심 없이 탄단 말이죠. 왜? 내가 경찰이니까. 그렇게 외진 곳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곤 얘기합니다. 허튼 짓 하지 마세요. 신고해봤자 사람들이 술 취한 여자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경찰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 말의 피해자들은요,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가해자가 경찰이니까. 그렇다면 이 전까지 피해자들은 모두 살려는 줬어요. 그런데 왜 소니아는 죽였던 걸까? 추정하기로는 사건 당일 오웬스가 누굴 또 잡아먹을까 경찰차를 타고 순찰하고 있는데 늦은 밤 혼자 걸어가는 소니아를 딱 본 거예요. 처음에 오웬스는요, 소니아가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운 거예요. 태워다 줄게. 타. 차에 타자마자 소니아는 경찰에 대한 믿음으로 뭔 일 있겠나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웬스는 더더욱 취한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외진 길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니아가 놀래서 깬 거예요. 그리곤 소리를 악 지르는데 여기서 안 겁니다. 얘 안 취했구나. 만약 내가 얘를 여기서 풀어줘버리면 얘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날 신고하겠지? 근데 얘 안 취했는데. 안 취한 얘가 신고하면 그 말 믿을 거 아니야. 이때까지는 술에 진탕 꼬라있는 여자들이어가지고 풀어줘서 신고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얘는 다르잖아. 신고하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인 겁니다. 하와이로 가겠다며 큰 꿈에 부풀어 있던 그 소녀를. 2003년 11월 4일 소니아가 살해된 지 3개월 후 오웬스는 놈 지역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웬스가 놈 지역의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이 무슨 개같은 상황인지 무죄 나옵니다. 이런 씨, 이대로 이 사건이 끝나면 너무너무 억울하죠. 다행히도 2005년 12월 6일 이 사건은 재심으로 다른 지역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오웬스는 징역 101년을 받았습니다. 와우, 101년. 하지만 왜 101년 그냥 살게 하지? 그놈의 가석방 34년 만에 가석방 받아 나왔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놈 뒷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놈 지역에서 재판할 때 무죄가 나왔던 것도 그렇고 34년 만에 가석방 받아 나온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경찰이 사칭해서 성범죄나 살인 같은 걸 저지른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웬스가 가석방을 받았다 한들 101년을 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없었는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면 우리 재판부는 몇 년형을 줬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은 가석방 돼서 나오긴 했지만 101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살인마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